네, 안녕하세요. 매송중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학교 프린트 외부 지문 두 지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학부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학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페이지 33페이지 한번 펼쳐 보실까요? 자, 모두 다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읽기 자료를 보니까요. 읽기 자료가 베이스가 모두 다 여러분들의 학교의 핵심 문법인 사역동사와 조건의 if, 그다음 뭐뭐띠 형용사, 그다음 관계대명사와 굉장히 다 연관이 있는 지문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외부 지문에서 굉장히 문법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 문법의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문법적 구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라는 글과 두 번째, 어떤 세계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우리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 두 가지 지문인데, 그 중에서 뭐가 조금 여러분들 학습하기에 굉장히 논리적 구조가 잘 되어 있고, 좀 까다로울까라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지문이 훨씬 더 낼 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 2 중에서 먼저 학습을 해야 될 건 반드시 첫 번째 지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 건데 다양한 레벨의 친구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온리 영어로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영어와 한국 좀 더 이해를 어쨌든 저희가 인제 목표는 시험을 잘 맞추고 내용 일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되도록이면 한국어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요 아래쪽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Be a healthy eater. 즉, 어떤 건강하게 먹는 사람이 되자. 건강하게 먹는 사람이 되자. 즉, 아마 여러분 학교의 학부에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라는 말로 의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먹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건강하게 잘 먹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뭘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영어로 적을게요. 자, minimum of라는 건 최소한의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5 servings, 5번 혹은 5회, 5번의 섭취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자, 뭐를 바로 과일과 야채. 근데 언제? 하루에. 여기서 어데이는 하루에죠. 결국 하루에 5번 정도의 과일과 야채를 최소한 섭취를 하자.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세 끼 많이 드시는 거 아닐까요? 그죠? 세 끼인데 5끼를 또 챙겨서 어떻게 야채나 과일을 먹어? 그죠? 근데 최소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를 기본적으로 세 끼를 드신다고 했을 때 중간중간 간식을 먹죠. 그 간식을 이용해서 야채 채소를 먹고 아니면 보통 우리가 뭔가 먹을 때 과일이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요거트를 먹거나 할 때 야채를 조금 더 곁들여서 같이 먹자. 최대한 야채를 많이 먹자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각 단락별로 쌤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패라입니다. 과일 또는이라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과일 또는 야채 간식에서 추가 에너지 얻기. 근데 특히나 간식에서 먹을 때 단백질을 같이 함께 하자.
라고 했을 때 이 FR은 프롬을 뜻합니다. 여러분 줄였을 줄도 아셔야 돼요. 프롬입니다. 치즈나 요거트나 피넛버터 같은 곳에서 단백질을 같이 함께 섭취하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staying power, 지속적 힘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채와 과일만 먹으면 힘을, 에너지가 한정적이니까 치즈, 요거트, 피넛버터 안에 있는 그런 단백질과 함께 먹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생각이 사실은 뭐 요거트 안에 단백질이 있을까라는 어느 소량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아마 이렇게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죠? 쌤도 여기 보면서 단백질은 보통 우리가 콩이나 또는 우리 닭고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어쨌든 쌤은 여기 지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사실 쌤 너희 다그 매송중 쌤들한테 쌤 요거트에 단백질이 있어요? 이런 걸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면 콩이나 또는 이러한 닭고기에 있는 닭 가슴살 이런 걸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조금 의아는 했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일과 야채 섭취를 이게 중요해요. 2배로 해라 이거죠. 더블 업을 해라. 즉 뭐라고 나오냐면 권장된 섭취량이 생각보다 small, 작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권장 섭취량은 작지만, 다른 음식과 달리, 어찌 보면 얘는 2배를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표준에는 반컵을 먹으라고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먹을 때는 더블 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원컵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나와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좀 야채는 2배를 먹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 패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야채 채소를 곁들여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샌드위치에 사과 슬라이스를 넣어라 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싫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죠? hide, 숨겨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자, ESP는 especially예요. 특히, 여기 적어드릴게요. 특히, 한 예로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파스타가 나오거든요. 파스타 안에 이거는 위드의 줄임말입니다. 뭘 좀 넣어봐라. 소량의 캐러트, 당근을 넣어봐라. 사실 이런 토마토 파스타의 토마토는 굉장히 향이 강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근을 넣었을 경우에 전혀 어떤 결과가 나온다? 맛을 안 느끼고도 야채를 먹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토 같은 파스타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캐러트를 같이 넣었을 때 맛을 안 느끼고도 드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 이야기는요. 새로운 과일 또는 야채를 시도해봐라. 사람들의 습성이요. 새로운 걸 잘 안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새로운 과일을 먹다 보면 네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봐라. 트라이는 노력하다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매주
다른 다양한 음식을 좀 시도를 해봐라. 그러다 보면 아마도 좋아하는 것이 생길 수도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를 메이로 나왔습니다. ESP는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especially 줄임말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새로운 과일을 접할 때 사실 그냥 먹는 것보다는 제철인 걸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기의 철인 제철 과일과 야채를 먹어보는 것이 오히려 다양한 음식의 경험에 도움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 가세요? 자, 이 전체적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쌤 세부적 내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건강하게 먹어보자라고 했을 때 건강하게 어떻게 먹니?라고 묻게 되면 최소한 5번의 하루에 야채 과일을 먹어야 돼. 그렇게나 많이 어떻게 먹어? 라고 했을 때 간식에서 하는데 간식에서 추가 에너지,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지속적인 힘이 생겨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왕이면 좀 2배를 해도 괜찮아. 권장량이 생각보다 좀 작아. 그래서 다른 음식과 달리 2배를 했을 때 효과적이야.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야채 채소를 넣어봐봐. 그치? 특히나 토마토 파스타 같은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당근을 넣게 되면 맛을 안 느끼고도 야채를 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처음 먹어보는 맛, 좀 새로운 과일을 많이 도전하다 보면 시도하다 보면 네가 좋아하는 거 생기는데 단 제철이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적 흐름 이해 가시죠? 그러면 쌤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선생님이 이 글을 보고 난 뒤에 이번가의 핵심 문법인 사역동사와 조건의 if 또는 관계대명사 뭐뭐띵 형용사 나오는 걸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또 가장 중요한 형광펜을 다 쳐놓으셔야 돼요. 얘가 지금 help 목적어 준사역 동사입니다. 준사역 gerund. help라는 준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고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paraphrasing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주요 문법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if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야채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라.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숨겨라. 이것 또한 바로 if의 문법이고요. 그다음 또 나옵니다. make라는 이번에는 사역동사가 나오고요.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it 외에는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라에 if가 나오죠. 뭐뭐 한다면. 동시에 여기 보면 뭐뭐띵 형용사 이 위치가 뒤로 가야 된다라는 거.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결과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게 이번 과의 핵심 문법입니다. 됐죠? 그다음 선생님이 쭉 이제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Be a healthy eater. 건강하게 먹는 사람이 되는 법. 즉,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be a healthy eater를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세요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for healthy living. living이라는 것은 생활 방식을 뜻합니다. 또는 양식. for는 뭐뭘 위해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보통요 우리 친구들 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제를 찾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가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주제성의 글들은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ust나 have to나 또는 need to나 또는 뭐 it is 뭐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important that. 이런 식의 패턴의 글이 나오면 보통 주제일 가능성. 본인 이 글쓰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주제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입니다. minimum.
절대 maximum 하시면 안 되죠. 변형 출제 가능하고요. 최소한 5번에 serving이라는 뜻이 다양합니다. 인분도, 몇 인분 할 때 인분도 되고요. 몇 번, 몇 회, 또는 섭취 이런 뜻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과일과 야채를 5번 정도 최소한 드셔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a day 할 때 어는 여기 뭐뭐마다이고요. 펄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루마다 5번 정도, 최소입니다. 최소 5번 정도 섭취해야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가야죠. 뭐라고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가능해요? 힘들잖아요. For many of us,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it은 가주어고요. to fit, 진주어입니다. 힘들어요. fit A into B네요. A를 B 안에 넣다. 즉, 과일과 야채를 우리 식사 안에 그렇게 넣기는 참 힘들어요. 즉, 문제 제기를 했어요. 먼저 처음에는 주장이 나오죠. 하루에 5번 정도 야채, 과일을 즐겨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here are, 여기에 있다. 뭐가 있다? 여기는 are의 동사고 ideas가 주어져. 여기에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help가 to help는 앞에 있는 idea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도와주는 생각, help 준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너로 하여금 도와준대요. get into는 보통 어디에 들어가다 또는 목적에 달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루에 5번 먹는 습관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걸 돕기 위한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건강하게 먹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고, 뭘 건강하게 먹어요? 야채와 과일. 이걸 몇 번 먹는다? 5번 하루에 이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결국 요거 부분 내용 나왔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화가 시작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 주제가 나왔고 문제점 제기가 나왔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할 때 이 해결 방안의 구체화가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구체화, 두 번째 구체화, 세 번째 구체화, 네 번째 구체화인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구체화 가도록 합니다. get, 얻어라. 보통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조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먼저 시작 전에 이러한 동사원형부터 시작이 되는 애들은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들을 조금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됐죠? get, add, double up, use, try. 가볼게요. 자, 여분의 extra. 여분의 에너지를 과일과 야채의 하나의 간식으로부터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간식으로부터 여분의 에너지를 얻는 건 어떨까요? 특히 여기에 add 더해보세요. 뭐의 섭취를 더해볼까요? 바로 프로틴, 단백질 섭취. 서치즈는 예를 들어 뭐뭐와 같은 예를 드는 거죠. like랑 똑같습니다. A piece of cheese, 치즈 한 조각이나 a cup of yogurt 한 컵. 그 다음에 peanut butter, 테이블스푼은 여러분 티스푼을 이야기하죠. 여기선 테이블스푼 일반 숟가락을 이야기하네요. 여러분이 밥 먹는 숟가락, 테이블스푼 정도 한 숟가락. 쉽게 얘기하면 우리 큰 술이라고 하죠. 작은 술은 티스푼을 이야기해요. 요건 티스푼. 여러분 요리책 보면 큰 술 할 때 큰 숟가락을 이야기합니다. 밥 먹는 숟가락. 이런 거와 같은 단백질을 한번 더 첨가해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얻을 것입니다. 뭘 얻는다? 지속적인 힘을 이러한 방식으로 얻게 됩니다. 결국에는 뭘까요? 여분의 에너지를 스낵으로 먹고 거기에 단백질을 추가하게 되면 결과값은 뭐다? 지속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거. 됐죠? 이번에는요. 주정 다시 가볼게요. 주정이 뭐냐? 두 배로 해라. 뭐에 대해서 두 배를 해라? 과일과 야채의 섭취를 두 배로 한번 해볼까요? 라는 이야기네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권장된 섭취입니다. 권장된 섭취량. 누구의 과일과 야채 권장 섭취량은 아마도 can be 빠뜨리지 마세요. 정말 작습니다. unlike 주의하셔야 돼. 뭐뭐 달리 like 하시면 안 돼요. other 다음에 복수명사 나온 것도 중요하고요. 다른 음식과 달리 it is okay to 부정사 뭐뭐 해도 괜찮다. 두 배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야채와 과일의 이 섭취양. 여기서는 양을 뜻하고 있죠. 섭취 크기, 섭취량. 이해가세요? 과일과 야채는 섭취량을 두 배 해도 다 괜찮아, 괜찮아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example 나옵니다. 먹어요. 한 컵을 먹어요. 토마토 한 컵을. instead of 뭐뭐 대신해죠. 즉, 표준의 half cup, 반 컵이 아니라 한 컵 먹으라고. 대신해라는 말은 뒤에 대신해라는 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한 컵 해. 이런 뜻이니까요. 결국에는 두 번째 거는 야채와 과일의 섭취를 두 배로 올려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특히나 권장량이 작고 야채나 과일은 다른 어떤 음식과는 좀 달리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 가도록 할게요. Use fruit and vegetable in your favorite dish. 자, 중요한 포인트는 favorite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dish, 음식 안에 이걸 좀 넣어보세요. 여러분, do you enjoy bread? 빵을 즐기세요? 빵 즐기는 사람, 구체화가, 즉, 이건에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뭐를 곁들인? 바로 사과 조각, 슬라이스를 곁들인. 자, 중요한 말 나옵니다. if. 만약에 너가 정말 많이 베스터블 아예 싫어. 그 하나 있는 것도 싫어. 많이 싫어. 그죠? 보통 뭐뭘 좋아하다이 많이 패러프레이징 된다고 했을 때 be fond of 같은 거를 쓸 수 있는데 만약 you aren't fond of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좋아한다는 말도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요. hide의 conceal 같은 걸로도 우리가 보통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주세요. 자, 그것들입니다. 이 그것들이 is로 하면 절대 안 되죠. 그것들 즉 야채들을 뜻하기 때문에 대명사도 주의하시고요. 자, 너의 좋아하는 음식 안에 그것들을 숨겨보세요. 됐죠? You want just a little bit. 약간의 carrot. 바로 파스타 음식. 어떤 파스타 음식이냐면 토마토 소스가 곁들인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안에 약간의 carrot. 바로 당근을 넣는다면 그 당근은 절대 want to taste 맛이 안 난다라는 거죠. 됐죠?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결과들은 다 will로 많이 썼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도 여기도 그렇고 이런 결과들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은 앞을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중요한 문법이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빼야지 야채를 먹게 합니다. without 중요하죠? 뭐뭐 없이 without 다음에 얘는 누구다? 동명사. 요 댐은 배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야채를 먹지 않고도 야채 맛을 어떻게 야채의 맛을 느끼지 않고 eat the veg 야채를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됐죠? 같은 단락에 without도 나오고 with도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갑니다.
새로운 과일가 새롭다라는 걸 정말 주목하셔야 되고 시도해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요, our body like new food, 새로운 걸 좋아해요. if 중요한 문법이죠. make a habit of ing, 뭐뭐한 습관을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try, 시도해보는 something different, 위치 중요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every 다음에 얘는 뒤에 어떻게 되죠? 단수명사가 나오죠. 즉, 매 주마다 다양한 뭔가 다른 어떤 걸 시도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아마도 그렇게 하다면 정말 네가 좋아하는 새로운 좋아하는 음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one good way 방법입니다. experience variety 이런 거 빈칸처럼 나올 수 있죠. 다양함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은 자, 비동사 뒷자리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의 주격 보호죠. 자, 좋아하는 어떠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in season 이게 바로 제철에라 뜻이고 외워두셔야 돼. in이라는 전치사라는 거. 제철에 맞는 야채와 과일을 드셔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항상 그러면 이 그것들은 제철에 맞는 과일을 뜻하고요. 빈도부사 위치 잘 기억해 주시고 일반 동사 앞에 오니까 요 사이에 오게 되는 거죠. 자, 맛이 날 겁니다. 더 나은, better than, 비교급 나왔죠? 비교급 체크해 주세요. 어디 여러분의 구내식당 같은 곳에 있는 과일보다는 더 맛있는 맛이 날 겁니다. 구내식당 같으면 학교 식당 이런 데는 사실 가격적으로 제철 과일을 드리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오히려 평소에 네가 자주 먹는 그런 구내식당의 과일보다 훨씬 더 제철 과일이 맛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 요 자체를 잘 요약해 두시고 이해를 해주세요. 건강한 식습관, 하루에 5번 야채나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간식에서 추가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과일과 야채 섭취를 2배로 해라.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야채 채소를 곁들여라. 새로운 걸 시도해봐라. 이렇게가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이제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봤을 때 패러프레이징 될 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must eat 나오는데 먹다 말고 이를 소비하다, 뭐 consume 이런 걸로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줄까 double up 됐고 아까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be fond of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aren't fond of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될 수 있고 hide도 conceal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food는 mills랑도 바꿔 쓸 수 있고 결국 paraphrasing이라는 거는 단어나 문법을 바꾸는 것이 paraphrasing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봤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아예 다른 말로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물론 뜻은 똑같습니다. 그치? 요게 만약에 너가 make a ritual, 습관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에 다른 말로 뭐 ritual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every가 each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may find를 뭐 could find 뭐뭐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말들로도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패러프레이징은 단어와 어휘를 바꿔 쓸 수 있는 습관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글에서 만나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뒤에 be a health eater라고 해서 아까 배운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꼼꼼히 꼭 챙겨 보시고요. 이 다음 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주격관계되면서 something, anything, nothing, 형용사 이게 핵심 문법인데 제목에서 보면요. 의문사 투부정사가 나오죠. 의문사 투부정사는 뭐랑 똑같아요?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과 똑같죠.
아,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감기가 심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걸 바꿨을 때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죠. 자, 의문사 어떻게 잠깐만요. how 그다음에 주어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should 그다음에 develop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됐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Global Citizenship Skill, 즉 어떠한 세계적인 시민의 역량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global, 세계적인 citizenship, 시민의 하나의 스킬, 역량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develop, 발전하고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가장 중요한 단어가 global citizenship skills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방법을 제시한 단어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바로 뭐죠? 책, 그 다음에 지도와 지구본, 음식, 그 다음에 어떤 수치들을 결국에는 어디에서 이런 걸 키우냐면요. 처음에 나옵니다. 학교, 여러분들의 교실 활동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딴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실 활동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의 책도 있고, 교실에다가 지구본이나 이러한 지도를 붙여놓고, 여러분, 교실에서 뭐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식량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고, 교실에서 여러분들 통계치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충분히 이러한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먼저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시민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 그래서 바로 교실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건 집 아니에요. 교실. 됐죠? 첫 번째가 북스, 책이 나옵니다. 책은 여러분의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난 후 독서 후에 어떤 게 있죠? 문화적 차이를 보시고 토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maps and globes. 자, 지도와 지구본인데, 지구와 지도본을 교실에 두게 되면 전 세계 나라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국제적 생각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세 번째는 식량이라는 푸드에 관한 걸 봤을 때 기아가 헝거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8분의 1이 음식을 못 먹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인식을 하다 보면 나와 학생 여러분들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거다. 커넥트 해줄 거다. 음식 이런 식량 문제가. 네 번째는 statistics. 즉 수치를 이야기한 겁니다. 수치. 수치와 같은 것들, 즉, 전 세계의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고, 2달러 이하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2달러 이하로 살고 있다라는 거 수치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0.5%라는 사람들이 바로 세계의 부의 3분의 1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0.5%가 세계 부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것들의 수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주변 세상을 돌아본다. 어찌면 수치라는 건 굉장히 냉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진짜 현실을 냉정하게 정말 잘 반영을 하구나라고 하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포함한 수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시민 역량을 갖추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문법적으로는
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쨌든 주격관계대명사와 뭐뭐띵 형용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에 나왔던 글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준사역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help 목적어 준사역 동사 다음에 help 준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to 부정사 다 되죠? 요거 한번 좀 체크해 두시고요. 계속 나올 거예요. 더 올라가 또 나옵니다. 준사역 동사 help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to 부정사 다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다 보면요.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가 있는데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누구도 되죠? 예, to C도 되죠? 동시 요렇게 병렬입니다. 병렬 구조 잘 해주셔야 되고요. if라는 앞에서 나왔던 문법 나왔습니다. 됐죠? 마찬가지 아까 제가 언급했던 help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는데 이 lookget과 함께 병렬 구조인 이렇게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이번가 제일 중요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관대는 제가 이렇게 썼고요. 마찬가지 또 나와요. 여기 뭐냐면 준사역 동사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또 나옵니다. 얘는 마찬가지 to think도 된다라는 거 계속 언급하고 있죠. 준사역 동사 help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동사 원형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과의 핵심 something 형용사 which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수일치입니다. 여기 S 붙었다라는 거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이야기를 아까 앞에 있는 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변형이라는 거, paraphrasing이라는 건 어휘어 어법, 문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걸로 대체될 수 있다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ere are, 뭐뭇이 있다란 뜻이죠. 여기 뭐뭇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바로 activities, 바로 수일치가 돼야 됩니다. 동사고요. 주어입니다. 몇 개 교실 활동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또 나왔네요. 아까 제가 덜 체크해드렸네요. 여기 보시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중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하나의 교실 활동이 있는데 관계대명사 이렇게 수식하죠. 바로 이것은 develop, 향상시키다, improve 같은 걸로도 바꿔 쓸 수 있죠. 그죠? 자, 바로 여러분들이 향상시키고 develop 할 수 있는, 뭐를 develop 할 수 있는? 바로 시민 하나의 역량을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books, 책은요, 열려 있습니다. 뭘 열게 해줍니까? 문을 열게 해줍니다. 어디로 가는 문? 이 to는 전치사의 to입니다. 어디로? 바로 새로운 생각, 여기가 목적지인 거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생각과 경험들, 복수 잘 체크하세요. 새로운 생각과 경험들로 가는 문이다라는 거죠. 책을 읽으면 새로운 생각과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학생들은 사거나 빌리죠. and 아닙니다. 또는 borrow, 이 주의할 거 lend 아닙니다. lend는 빌려주다입니다. 됐죠? 자, 어디로부터 책들을 사거나 빌려요? 도서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책을 사거나 도서관으로부터 책을 빌린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이 뭐에 관한 각 다양한 나라들에 관한 책들을 도서관으로부터 빌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about different countries는 이거에 연관된 겁니다. 어떤 책, 바로 다양한 나라에 관한 책을 도서관으로부터 빌린다.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 관한 책을 산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So after reading, 여러분들이 뭐뭐 후입니다. 읽고 난 후에 그들은 discuss는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 하니까 친구들이 discuss about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틀렸습니다. discuss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를 바로 뒤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전치사 넣으시면 안 됩니다. 차이점을 바로 토론하게 될 겁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죠. 어떤 거 사이에 그들의 문화와 다른 문화들, S 체크하시고 다른 문화들 사이에 차이점을 토론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점과 똑같은 말도 패러프레이징 돼서 나올 수 있겠죠. distinction. 그쵸? 자, 또는 variation. 이거 다 차이란 뜻이고요. 반의어입니다. 유사성 가보도록 할게요. 반의어입니다, 쌤. similarity가 유사성을 뜻합니다. 반의어입니다. 자, 결국에는 책 덕분에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understanding, 동명사가 주어져 이해하는 것.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라는 건, 여러분 책을 통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라는 건 will help student, 학생들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합니다. as, 뭐뭐로서죠.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뭔 말인지 알겠죠? 다른 책을 통해, 한마디로 책을 통해 다른 문화와 그 다음 여러분들의 자신의 문화의 차이점을 토론하고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뭔데요? 글로벌 시민이, 시티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첫 번째가 방법이 교실 내에서 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와 지구본입니다. 자, 또 동명사가 주어로 나와서 동명사 참 많이 나오죠. 어디에가 월맵입니다. 즉 벽에 붙는 맵이나 아니면 지구본을 가지는 거 어디에서 교실에. 여기 주어죠. 전체가 주어입니다. 교실에다가 지구본이나 벽걸이 같은 이러한 그 지구에 대한 하나의 맵, 지도가 있는 것을 가진다라는 건, 그 다음 밑에 가볼게요. 비구폴 나옵니다. 비구폴 어디 어디에 좋다란 뜻인데 be good at 하시면 안 됩니다. at은 안 되죠. 뭐뭇을 잘하다란 뜻입니다. 그럼 어디에 좋다? 바로 글로벌 시민 education, 교육에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세요. 이걸 가지게 되면 교실에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 즉 그것은 앞에 있는 문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지게 되면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나라들을 들여보게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생각을 한다? 바로 국제적으로 부사 중요합니다. 앞에는 일반 동사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여야 되죠. 국제적으로 좀 생각을 넓힐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구체적 예시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뭐에 관한 어떤 장소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자,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물어봐요.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그거 듣고 물어봐요. 이렇게 병렬입니다. 물어봐요. 쌤, 거기가 어디 있어요? Where is it? 하면 선생님은 바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줘요? Look at, 들여다봐라. 바로 이런 지도나 또는 지구본을 들여다보도록 도움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지역을 discover,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라는 곳이구나. 뭐 우리나라와 좀 더 거리가 있구나. 아니면 가깝구나. 이렇게 세상이 뭐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 자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food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음식은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입니다. 이 문법이 지금 바로 나왔는데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복명이라고 할게요. 줄여서. 자, 음식은 가장 심각한 하나의 글로벌, 전 세계적인 이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한. 자,
이 기아라는 배고픔이요. is increasing. 진행이네요. 일시적으로 어제는 트렌드적으로 지금 어떻게 점점 기아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8명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8분의 1인 거죠. In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8명에 1명이 이게 주어입니다. people 1, 1명. 요거 8명 중에 1명이 이겁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1이 주어니까 뒤에 doesn't가 나왔죠?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을 못 먹고 있다라는 거죠. 먹을 만한 음식. 튜브 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입니다. 자, 이것은 이라는 거 앞에 문장을 봤죠? 즉 8분의 1이 충분한 음식을 못 가진다, 못 먹는다라는 것은 an issue, 문제입니다. 자, 주격관계대명사가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바로 connect A to B, A와 B를 연결하다. 즉 학생들과 세상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다? 조금이나마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특히 이번 패라에서는 이 doesn't와 easily,와 아까 나왔던 이런 문법들이 있잖아요. 지금 관계대명사 이런 거 좀 주의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아까 부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좀 주의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수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명사 주어로 나왔습니다. 수치를 사용하는 것, 동명사 주어. 좋은 방법입니다. 자, 투부정사가 앞에는 명사 수식했으니까 형용사제 용법이죠. 어떤 학생들로 하여금 think about, 세상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내용 일치에 좀 주의할 겁니다. 리얼입니다. 거의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거의. 됐죠? 여러분들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만큼이요? 거의 절반이죠. Half of the people. 거의 절반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꼭 절반이 아니에요. 완벽한 절반이 아니에요. 거의 절반이 live on은 먹고 살다란 뜻이죠. 뭐뭐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뭐로 생활하다. 생활하다. less than 요거 중요합니다. 이하란 뜻이에요. 즉 하루에 2달러 이하로 먹고 산다라는 거죠. 와, 그럼 여러분도 하루에 얼마 쓰세요? 정말 끔찍하죠. 하루에 2달러 이하로 살고 있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자, 그리고 게다가 바로 전 세계의 사람들의 0.5%가, 그죠? 0.5%가 hoard. 여기서는 people이 주어기 때문에 동사가 hoard입니다. 이번엔 less than과 반대네요. more than, 이 이상. 을 지고 있다. 어스트레일리아는 3분의 1이죠. 세계의 부의 3분의 1을 지고 있습니다. Thanks to this, 뭐뭐 덕분에 이러한 수치 덕분에 학생들은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 주변의 학생들을 뜻하죠. 학생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말 something wonderful,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UN에서는 has a good website를 가지고 좋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웹사이트가 뭐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것은 많은 수치들이 있어요. 뭐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관한 어떤 수치들을 유엔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학습,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죠? 결국 2번에서는 글로벌 시민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 교실 활동, 책과 그다음 지도와 지구본, 그다음에 음식,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글로벌 시민 나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뒤에 꼭 암기를 하거나 할 때 좀 많이 주목해야 되는 것들 별표를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꼭 하셔야 돼요. 4번, 5번 선생님들 검사합니다. 7번, 8번, 12번, 14번,
16번, 18번. 됐죠? 또 뒤로 가서 2번, 7번, 10번, 11번, 15, 17번에 대해서는 꼭 꼼꼼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매송 중 마지막으로 수치가 끝에 나왔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선생님이 매송 중 어쨌든 직보하는 선생님은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분수나 수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자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고요. 곧 있을 시험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